인생 내내 친밀함에 접근했던 방식이 나이 들면서 단절감을 느끼는 이유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준호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72세로 친절한 성품을 지녔으며 서울에서 기업체를 다니다 은퇴한 분이었습니다. 최근 이혼을 겪고 서아라는 특별한 사람을 만나 오랜 고독 끝에 감정적, 신체적으로 다시 연결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그가 기대했던 대로 반응하지 않았고 그는 불안해졌습니다. 서아는 그의 불편함을 감지했고 그는 다시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비뇨기과 및 남성 건강 전문의로 활동하는 김민준 박사입니다. 30년 넘게 60대, 70대 그 이상의 수천 명의 남성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의미 있는 관계를 재구축하며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많은 남성이 나이 들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로막는 것은 이해 부족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노년 남성들이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친밀함에 대한 5가지 필수적인 진실과 그것을 모를 때의 진정한 대가를 공유하려 합니다. 이 조언이 공감된다면 신뢰하는 의사나 사랑하는 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이 여정을 이어가길 권합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의료 전문가와 생각을 공유해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고민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더 나은 건강과 관계로 나아가도록 돕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진실부터 시작합시다. 이 진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조용히 더 많은 마음과 자신감을 흔들고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친밀함은 여전히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비밀 1, 더 이상 쉽게 이루어지는 순간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결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밀함이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계획할 필요가 없었죠. 에너지가 욕망과 맞아떨어졌고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노력 없이 준비된 모습에 자부심이 있었고 논의나 준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에게 그 쉬움은 친밀함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공유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몸은 변합니다. 적절한 순간에 언제나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고수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저는 제 강남 클리닉에서 이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남성들이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하며 제 진료실을 찾습니다. 그들은 아프거나 다친 것도 아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은 한순간 때문에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파트너와 연결하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들은 부족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후로 친밀함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며 조용히 고통받았습니다. 대부분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한 분, 서준 씨는 69세로 건강하고 여전히 활동적이었으며 오랜 독신 생활 끝에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리던 어느 밤 그들의 관계가 신체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준비하지 않았고 젊었을 때처럼 모든 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라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반응하지 않았을 때 그는 당황했습니다. 핑계를 대고 물러났고 다시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굴욕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중에 제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제 힘의 일부를 잃은 기분이었어요. 이것이 많은 한국 노년 남성들이 노화와 친밀함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치르는 대가입니다. 실망스러운 순간뿐 아니라 정체성, 자신감, 감정적 안녕에 상처를 입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고립의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시도를 멈추고 파트너와 거리를 두며 신체적으로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연결을 잃습니다. 그 거리가 커질수록 외로움, 원망, 그리고 최고의 시절이 지나갔다는 믿음도 커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들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쉬운 친밀함을 잃는 것은 연결을 잃는 것과 다릅니다. 30대에 통했던 것은 젊음에 의존했습니다. 60대, 70대, 80대에 통하는 것은 의도, 소통,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건 약점이 아닙니다. 지혜이고 성숙이며 더 깊고 의미 있는 유대감을 만듭니다. 친밀함을 계획하는 것은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 파트너, 그리고 마음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약을 확인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시간을 줍니다. 무엇보다 압박을 줄여줍니다.
수십 년 전처럼 몸이 작동하길 기대하지 않을 때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이 진실을 무시하면 심각한 위험이 따릅니다. 감정적 고통뿐만 아니라 준비 없이 몸을 너무 세게, 너무 빨리 몰아붙여 심장마비, 뇌졸중 또는 급격한 혈압 저하를 겪는 남성들을 보았습니다. 친밀함은 다른 신체 활동처럼 존중이 필요합니다. 이를 간과하고 20대처럼 60대 이후에 친밀함에 접근한다면 자존심 이상의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를 친밀한 순간에 잃은 이들을 상담했는데 그들은 너무 자존심이 세서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상담 없이 약을 섞다가 응급실에 실려간 남성들을 치료했습니다. 너무 많은 남성이 노화가 규칙을 바꾼다는 사실을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의모 알려주지 않아 큰 대가를 치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친밀함에 사려 깊은 접근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소통이 깊어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만족이 돌아오며 여러분의 역할을 되찾습니다. 30대의 남성이 아니라 지금의 더 현명하고 단단한 남성으로서 말입니다. 단절감, 좌절 또는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이것을 알아두세요. 끝이 아닙니다. 낡은 기대를 버리고 더 현명하고 안전하며 의미 있는 친밀함의 접근을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을 다룹시다. 많은 이들이 신체적 도전에 집중하지만 몸이 심장에 대해 보내는 신호를 간과합니다. 그 신호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비밀 2 신체적 성능은 심장 건강의 창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이고 신체적 반응에 변화가 있다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삶뿐 아니라 심장을 위해서입니다. 많은 한국 남성이 이를 사적인 문제, 창피한 불편함 무시하거나 넘길 일로 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 배운 적 없는 것은 신체적 성능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혈류를 나타내는 가장 민감한 지표 중 하나인 심혈관 신호입니다. 그 흐름이 약해진다면 더 깊은 문제가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호라는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67세로 결혼한 상태였고 인천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제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그냥 나이 때문이겠죠, 박사님.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검사를 진행했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체 심장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3주 후 지호는 주요 동맥이 90% 막힌 의사들이 위도우 메이커라고 부르는 상태로 수술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병상에서 제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가슴에 시한폭탄이 있었던 거였어요. 대부분의 남성은 친밀함과 관련된 동맥이 심장의 동맥보다 작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더 빨리 막히거나 좁아집니다. 그곳에서 혈류가 제한된다면 심장과 뇌로 가는 더 큰 동맥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는 종종 심혈관 질환의 첫 신호입니다. 여러분 몸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변화를 무시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거나 스트레스나 나이를 탓하는 남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고혈압, 막힌 동맥 또는 진단되지 않은 당뇨를 안고 삽니다. 뇌졸중이 닥치거나 밤에 심장마비가 오거나 손상이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감정적 대가도 무겁습니다. 몸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자신감, 자기 이미지 연결하려는 욕망이 무너집니다. 파트너에게서 물러나고 두려움의 친밀함을 피합니다. 서서히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고 최고의 시절이 지나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부끄러움이 아닌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문제를 조기에 잡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뿐 아니라 장수를 향상시키는 강력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능의 변화는 몸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비극은 많은 남성이 그 속삭임이 위기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모든 남성에게 촉구합니다. 성능의 변화가 있다면 숨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심장을 검사하고 테스트를 받고 의사와 이야기하세요. 오늘 한 번의 방문이 배우자 가족 삶과 함께 10년 더 건강한 시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혈류 호르몬 불균형 또는 스트레스 같은 근본 원인을 치료하면 상황이 종종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70대 남성들이 제게 45세로 돌아간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법 때문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듣고 너무 늦기 전에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깊은 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심장이 몸에 영향을 미치지만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감정 기억 촉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지 않지만 종종 가장 치유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친밀함은 공허하고 단절되고 심지어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다음 비밀에서 60세 이후 친밀함의 감정적 힘과 그 부재가 여러분의 건강에 생각보다 더 조용히 해를 끼칠 수 있는 이유를 탐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이건 깊이 공감될 수 있습니다. 비밀 3. 친밀함은 신체적일 뿐 아니라 감정적 약입니다.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되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신체적으로뿐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들의 손길이 여러분을 보이고 이해받고 살아있다고 느끼게 했던 때. 많은 한국 남성에게 그런 순간은 드물고 나이 들수록 더 드뭅니다. 하지만 진실은 60세 이후의 친밀함은 몸에만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 정신,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 감정적 연결이 사라질 때 잃는 것은 쾌락 이상입니다. 70대 남성들 경력을 쌓고 가족을 키우고 유산을 남긴 강한 남성들이 몇 년 동안 누구와도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다. 신체적으로만이 아니라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할 때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친밀함을 갈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움, 인간적 따뜻함, 의미 있는 손을 잡아줄 누군가를 갈망했습니다. 그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대부분의 의사가 간과하는 방식으로 남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천천히 침식합니다. 도윤이라는 74세 환자는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무감각함 때문에 저를 찾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그는 혼자 지냈고 친밀함은 더 이상 그의 삶에 자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했지만 그의 눈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영열 웃음 촉감을 그리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감정적 거리는 우울증, 불면증, 약으로도 완전히 관리되지 않는 혈압 상승으로 커졌습니다. 도윤이 몰랐고 대부분의 노년 남성이 듣지 못한 것은 친밀함이 감정적 약이라는 점입니다. 파트너와의 신체적 애정이나 자기 관리로 얻는 신체적 접촉은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화학 물질이 아닙니다. 기분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개선하고 면역을 지원하며 심장 질환 위험을 낮춥니다. 즉 친밀함을 잃는 것은 건강의 중요한 부분을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 남성이 이를 밀어냅니다. 그들은 연결이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라 믿고 필요를 표현하는 것이 약점이라 생각하며 취약함은 숨겨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지 않고 물러납니다. 제의된 가까움조차 피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우울증 위험 증가, 코르티솔 수치 상승, 면역 반응 약화, 혈압 상승, 그리고 만성적 감정적 고립으로 인한 조기인지 저하까지. 아무도 붙잡을 사람, 밤에 생각을 나눌 사람, 몸과 영혼으로 연결할 사람이 없어서 급격히 늙어가는 남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지만 진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결혼한 일부 남성은 수십 년 동안 배우자와 진정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혼자 살지만 우정 커뮤니티 또는 자기 수용을 통해 풍부한 감정적 삶을 찾습니다. 요점은 감정적 친밀함은 신체적 건강만큼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공허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절감을 느끼거나 접촉에 흥미를 잃거나 애정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면 여러분은 감정적 기아 상태로 미끄러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여러분이 깨닫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연결을 향해 손을 뻗는 것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나이 들며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강 선택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와의 열린 대화 접촉의 순간을 받아들이기, 가까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한 번의 용감한 발걸음, 단지 생존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살기 시작하는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연결이 여전히 기쁨, 평화,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가장 깊은 친밀함은 종종 젊음이 사라진 후에 옵니다. 가식이 사라질 때 남는 것은 진실하고 취약한 인간적 연결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조용히 훔치는 숨겨진 장애물이 있습니다. 노화도 질병도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고독 속에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몰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기대 감정 연결 능력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밀에서 이 습관이 왜 여러분의 자신감 만족, 진정한 친밀함의 기회를 조용히 훼손할 수 있는지 밝히겠습니다. 계속 따라와 주세요. 이건 중요합니다. 비밀 4. 디지털 방해와 비현실적 기대가 자신감을 조용히 침식합니다. 한국 남성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지만 많은 이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 호기심이 생길 때, 또는 불꽃을 찾고자 할 때 의지하는 것입니다. 빠르고 사적이며 쉽습니다. 저는 과도한 디지털 방해, 끝없는 미디어 소비나 비현실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자신감과 연결을 조용히 방해하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30년간의 진료에서 저는 가슴 아픈 패턴을 보았습니다. 신체적 변화, 느린 반응, 긴 회복, 가끔의 어려움과 나타나면서 많은 남성이 디지털 도피처로 물러납니다. 그들은 파트너와의 교류를 멈추고 애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화면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 이것이 정상이고 심지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그들의 사고 감정,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대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준이라는 분을 기억합니다. 그는 71세로 한국 해군 퇴역 군인이었고 자랑스럽고 강인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변했습니다. 그는 거의 4년 동안 아내와 연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멀어졌다고 했지만 진실은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하준은 매일 온라인 미디어에 몇 시간을 보내며 자극을 찾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가끔의 방해로 시작된 것이 진정한 연결의 대체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온라인에서 본 이상화된 이미지와 시나리오를 집에서의 삶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존재, 그녀의 속도, 그녀의 따뜻함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멀어졌고 원망했고 침묵했습니다. 결국 그녀도 손을 내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디지털 방해의 숨겨진 대가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뿐 아니라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인위적 자극, 완벽한 이미지, 끊임없는 새로움, 감정 없음, 불완전함 없음에 익숙해집니다. 곧 진정한 인간적 연결은 따분하고 심지어 좌절스럽게 느껴집니다. 몸도 따라갑니다. 감정적 경로가 바뀝니다. 단순한 접촉에 감동받기 어려워집니다. 어떤 이는 디지털 신호 없이 만족을 느끼기 어렵고 다른 이는 흥미를 완전히 잃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손상은 내면적입니다. 자신감 연결, 자기 가치의 조용한 침식입니다. 온라인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든 나중에는 공허한 느낌이 남습니다. 왜 충족되지 않는지 궁금한 순간, 내게 뭐가 잘못된 걸까? 라고 묻는 순간,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보면 그저 나이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너무 오랫동안 인위적인 것을 마음에 먹여왔기 때문에 진짜인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두렵습니다. 배신이나 질병이 아니라 수년간의 디지털 단절로 결혼이 해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에서 멀어져 자극 없이는 현재에 존재할 수 없는 남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죄책감, 부끄러운 비밀에 빠져 이 고투가 혼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고립 속에서 소비하는 것이 기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재구성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끊임없는 새로움, 쉬운 흥분, 감정적 노력 제로를 갈망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밀함은 다릅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감정적입니다. 신뢰, 대화, 존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화면의 즉각적 만족보다 느릴 수 있지만 더 깊고 오래 지속되며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충족됩니다. 특히 오랜 습관이라면 디지털 방해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직 지원 때로는 전문적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가치 있습니다. 새로운 자아의 감각, 파트너와의 더 강한 유대 공허함을 남기지 않는 자연스러운 연결로의 회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되찾은 자신감. 성능이나 환상에 묶이지 않고 존재와 연결에 묶인 자신감입니다. 이 조용한 단절을 느꼈다면 잠시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여전히 진짜를 느낄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약속드리건대 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이제 디지털 습관이 시간이 지나며 해를 끼칠 수 있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비밀이 있습니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를 먹지 않았음을 증명하려 할 때 많은 남성이 저지르는 위험한 타이밍 실수. 단 한 번의 실수가 관계 존엄 최악의 경우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걸 밝히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비밀 5. 친밀함을 밀어붙이기에 가장 위험한 때는 자신을 증명해야겠다고 느낄 때입니다. 많은 한국 노년 남성을 당황하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담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심지어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건강검진을 깨끗하게 마쳤을 때 친구가 너 전혀 안 늙었어 라고 말할 때, 또는 새로운 연결이 오랜 세월 잠들었던 감정을 일가할 때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신 파트너 또는 시간 자체에 그것을 증명해야겠다고 느낍니다. 여전히 그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30대처럼 연결하려 합니다. 계획 속도 조절 주의 없이. 그리고 그때 해가 발생합니다. 저는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들이 자존심 때문에 너무 멀리, 너무 빨리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심장약을 건너뛰거나 과도한 음주를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보조제를 시도한 뒤 친밀함을 시험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장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혈압이 치솟고 호흡이 얕아지며 배려가 필요한 몸이 준비되지 않은 순간으로 내몰립니다. 잊을 수 없는 테오라는 74세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재치 있었으며 최근 더 젊은 여성과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번 저를 찾아와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따라가야 해요. 저는 그의 심장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고, 친밀함은 감정뿐 아니라 운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제 한계를 알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2주 후 태호는 호텔방에서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그의 파트너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몸은 그날 밤의 긴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가 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노화는 도전이 아닌 존중을 요구한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노년 남성이 조심 없이 젊음을 증명하려 할 때 그 대가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함, 특히 나이 들어서는 느낌에만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관이 확장되며 호흡이 깊어지는 전신 이벤트입니다. 신체적으로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 산은 절벽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그가 사랑하던 일을 하다 갔다고 말했지만 그 말 뒤에는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상실은 예방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실수는 친밀함을 욕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경험을 압도하게 두는 것입니다. 파트너를 파트너가 아닌 무대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공유된 연결이 아니라 공연이 될 때 그것은 친밀함이 아니라 위험이 됩니다. 노년 남성이 지니는 두려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고 강하지 않고 유능하지 않다는 그들의 자존심 이상을 앗아가는 선택으로 그들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게 비극입니다. 진실은 여러분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았고 사랑했고 대부분보다 더 많이 견뎌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강도, 속도, 지속 시간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존재, 정직, 파트너와 몸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측정됩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살아남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조절하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나이 들어 한 남성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노화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강인한 명료한 배려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친밀함에서 증명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숨을 고르세요. 왜 그런지 물어보세요. 연결에 관한 것인가, 통제에 관한 것인가, 사랑인가, 두려움인가, 그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압박을 선택하면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또는 존재를 선택하고 공연을 넘어 지속되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두렵다면 그래야 합니다. 이건 친밀함에만 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세월을 즐길 만큼 오래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조용한 통계가 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이 5가지 비밀과 그 대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성들에게서 조용히 기쁨의 세월을 앗아가는 방법을 알았으니 마지막으로 하나를 공유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다르게 사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결론에서 새 출발을 촉발할 수 있는 한 가지 메시지를 공유하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결론, 지금 아는 것은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한국 노년 남성이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5가지 진실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전환점입니다. 강인함, 사랑, 활력으로 나이 드는 남성과 파트너 건강,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도 자신과 서서히 단절되는 남성을 가르는 조용하고 종종 간과되는 지혜의 순간들입니다. 의사로서 수년간 저는 노화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신체적 쇠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고 불확실하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감정적 무게입니다. 너무 많은 남성이 서울의 제 클리닉에 들어와 자신의 고투가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겪는 것이 부끄럽거나 이상하거나 그들의 잘못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변화처럼 부끄러움이 아닌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밝힌 것을 되새겨봅시다. 첫째, 쉬운 친밀함. 25세 때처럼 연결이 여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화. 60세 이후 그 사고방식은 실패, 좌절, 때로는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계획은 약점이 아니에요. 지혜입니다. 의도적일 때 친밀함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실, 너무 많은 이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것. 여러분의 신체적 성능은 심장 건강을 반영합니다. 혈류가 흔들린다면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경고는 귀 기울인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친밀함은 신체적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 약입니다. 치유하고 중심을 잡아주고 연결합니다. 남성들이 슬픔, 죄책감 또는 자존심으로 그 감정적 층을 끊을 때 그들은 시들어갑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고립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험, 디지털 방해와 왜곡된 기대. 가까움의 대체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여러분이 느끼고 사랑하고 자신을 보는 방식을 재구성합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존재감, 진정성, 충족감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비밀. 가장 위험한 순간은 여러분이 약하다고 느낄 때가 아닙니다. 자아나 젊음의 환상을 위해 한계를 넘어 젊음을 증명하려 할 때입니다. 그 선택은 건강관계, 심지어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대신 존재를 선택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에 조용히 고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변화가 필연적이고 바꿀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은 여러분을 새로운 위치에 놓습니다. 몸과 친밀함을 이해할 뿐 아니라 둘 다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재연결하고 재구축하고 이 세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쓰는 것입니다. 쇠퇴가 아니라 의식적이고 강력한 삶의 장으로. 침묵 속으로 사라질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에서 사라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마음 연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말입니다. 오늘 무언가가 여러분을 흔들고 반성하게 하고 불안하거나 희망을 느끼게 했다면 변하지 않은 채로 떠나지 마세요. 파트너와 이야기하세요. 의사와 이야기하세요. 예약을 잡으세요. 대화를 시작하세요. 무엇보다 삶의 이 부분이 끝났다고 믿는 것을 멈추세요.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연결,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치유, 더 많은 사랑. 하지만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단지 생존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살기 시작하는 선택. 여전히 여기 있고 듣고 있고 열려 있다면 감사드립니다. 삶을 바꾸는 남성들은 먼저 귀 기울일 용기를 낸 이들입니다. 여러분은 첫 걸음을 뗐습니다. 이제 다음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움직였다면,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을 멈추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보이게 했다면, 의사나 사랑하는 이와 공유한다면 영광이겠습니다. 계속 성장하기 위해 전문가와 연결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아직 하지 않았다면 지역사회의 지원그룹이나 상담 같은 자원을 찾아보세요. 저는 여러분 같은 남성들을 위해 이 솔직한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은 침묵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실과 강인함, 지혜, 마음으로 최고의 세월을 살 도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